박규락 교수입니다. 북한의 남매가 잠시 남한을 갖고 놀았습니다. 그렇든 말든 남한 사회는 다행이다라면서 평온 상태로 되돌아왔습니다. 그러나 필자는 너무나 불안하고 다음 질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북한의 핵무기는 없어졌는가? 없어지지 않은 것은 분명한데 왜 아무도 걱정하지 않는가? 우리 모두 핵위협을 망각하게 된 집단 최면에 걸렸는가? 그렇다면 1990년대에 북한이 핵무기 개발이 알려진 후 2017년까지 우리는 왜 그렇게 북핵을 걱정했던가? 걱정할 일이 아닌데 괜히 걱정한 것인가? 인류 역사상 정말 특이한 일이 한국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1950년에 무력 도발을 시도해서 휴전 상태로 대치하고 있는 북한이 수십 개의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는데도 아무도 걱정하지 않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북핵은 이미 없어졌고 당연히 북핵 걱정도 없어졌습니다. 우리와 유사한 상황에서 우리처럼 이렇게 편안하게 지낼 민족이 있을까요? 배짱이 좋은 건가요? 아니면 위험을 모를 정도로 뭔가 모자라는 상태인가요? 국민들의 마음속에서 북한의 핵무기가 없어졌는지는 몰라도 현실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미국 과학자연맹에 의하면 2020년 4월 현재 북한은 35개의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다고 합니다. 2019년에 비해서 10개가 증대되었죠. 35개도 보수적인 평가로서 실제로 북한은 이보다 더 많은 핵무기를 개발하였을 거라는 사람도 있습니다. 몇 년 전 미국의 북핵 전문가인 올브라이트 박사는 2020년에는 북한이 100개 이상의 핵무기를 보유할 것이라고 전망하기도 했었습니다. 어떤 책을 찾아봐도 한국의 현 상황에서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는 근거는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저명한 국제정치학자인 한스 몰겐소는 비핵 국가는 핵 보유국이 공격하면 항복하거나 초토화되거나 둘 중 하나일 수밖에 없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런데도 어째서 우리 모두 이렇게 태어날까요? 정부의 인사를 포함한 상당수 국민들은 미국이 지켜줄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좌파 및 친북 인사들은 평소에는 반미와 자주를 말하지만 마음속으로는 미국을 동경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미국과의 동맹관계라도 잘 관리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방위 분담을 조금 올려주더라도 미국의 확장 억제를 확실하게 보장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그런데 이들은 그렇게도 하지 않습니다. 그러고도 막연하게 어떻게든 미국이 지켜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현 정부의 인사들은 북한이 한국에게 핵무기를 사용하는 일은 절대로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같은 민족이라서 또는 북한이 미국의 핵무기 공격을 받아서 초토화될 것이 두려워서 절대로 핵무기로 공격할 수 없다고 장담하는 사람도 적지 않습니다. 묻고 잡니다. 틀리면 책임지겠는가? 안보는 도박하는 게 아닙니다. 어떤 조직이나 사람은 일이 잘못되면 당연히 반성을 합니다. 북한은 핵무기를 전혀 포기하지 않고 있고 북한의 외무성 미국 담당 국장은 6월 13일 남한에게 비핵화라는 개소리는 집어치우는 것이 좋다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비핵화는 완전히 실패한 것이죠. 그런데 누구도 책임지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동안 대화를 통하여 북핵 폐기를 할 수 있다고 큰 소리 쳤던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책임져야 하는 것 아닌가요? 대통령부터 당연히 책임의식을 느껴야 합니다. 최소한 참모 몇 사람은 스스로 물러나야 하는 것 아닌가요? 국정원장 등도 북한에 대한 부정확한 정보 보고의 책임을 져야 하는 것 아닌가요? 이 외에도 통일부, 외교부, 국방부, 청와대 등의 책임을 져야 할 사람이 적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대통령은 이들에게 책임을 묻지 않습니다. 언론도 이들을 비판조차 하지 않습니다. 텔레비전 등 언론에 나와서 북한과 대화를 시도하기만 하면 북핵 폐기가 가능하다고 떠들던 사람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이들도 책임의식을 느껴야 합니다. 양심이 있는 사람 같으면 스스로 반성문을 써서 발표할 것이고 언론에 나오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이들은 더욱 자주 언론에 나와서 지금까지 해오던 북한을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한다는 말을 계속 외워대고 있습니다. 정말 양심에 털난 사람들 아닌가요?
협상을 통한 비핵화를 시도한 것이 나쁜가라고 말할 겁니다. 의도는 좋지 않았느냐고. 그런데 그 비핵화 협상의 기회비용, opportunity cost는 컸습니다. 그 사이에 북한은 사실상 핵 보유국이 되었고 전략적 수준으로 핵 능력을 강화하고 말았습니다. 2년 동안 북한은 아무런 제재도 받지 않은 상태에서 그들 핵무기의 양적, 질적 성장을 이룰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미국도 북한의 핵무기가 무서워 군사 옵션을 이야기하지 못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현 정부가 생각하는 북핵의 유일한 해결 방법은 북한에게 잘해주는 것인 것 같습니다. 북한에게 잘해주면 어떻게 수가 나겠지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묻고 싶습니다. 북한에게 잘해주면 어떤 과정을 거쳐서 북핵이 폐기된다는 것인가요? 우리가 북한을 도와줄 때마다 그 돈으로 북한은 핵무기를 만들었습니다. 북한을 지원해주면 오히려 핵무기를 더 만들 뿐이죠. 그런데도 계속 북한을 지원하겠다고 하니 도대체 어느 나라 국민인가요? 북한이 아무리 남한을 괄시해도 남한과의 관계를 대적 관계로 전환한다고 해도 일부 인사들은 집요하게 북한을 지원하려 하고 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현 정부의 주요 인사들, 여당 국회의원들, 그리고 좌파 또는 친북 지식인들의 대부분은 북한의 요구를 들어주고 북한에게 잘해주면 된다고 말합니다. 정말 몰라서 묻습니다. 북한을 지원하면 북핵 폐기로 어떻게, 어떤 논리로 연결된다는지 논리를 설명해 보세요. 베트남과 독일이 통일되고 나니 간첩 활동을 했던 사람이 많이 나왔다고 합니다. 북한에게 무조건 잘해주자는 사람들을 보면 베트남과 독일의 사례가 자꾸 떠오릅니다. 현 정부와 좌파, 친북 인사들 중에 그러한 사람이 존재하는 걸까요? 설마 그럴까요? 이런 극단적인 이유를 찾아야 할 정도로 북한에게 잘해주면 된다고 하는 인사들의 말과 마음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북한 핵무기로부터 나와 내 가족의 안전을 보장받고 싶습니다. 튼튼한 국방을 위해 세금을 더 내고 필요하다면 개인적인 어떤 희생도 감수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정부는 북핵 위협 대응을 위하여 세금도 더 걷지 않고 국민들에게 요구하는 바도 없습니다. 바람직한 정부라면 영국의 처칠 수상처럼 국민들의 피, 땀, 눈물을 요구하면서 결사적으로 막아내겠다고 말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국방을 할 기회를 박탈하지 마세요. 감사합니다.